안녕하세요, 영근입니다.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끝내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월 27일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. 드디어 이제 방콕에서 귀국을 한 지 근 한 달이 되어 갑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태국에 한 번쯤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. 첫 번째 이제 경비, 두 번째는 장단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평,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건 경비인데요. 일단 저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텔에서 살았고,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었는데 제가 가계부를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가계부를 보면 일단 총 경비는 비행기, 숙박, 생활비를 포함해서 총 523만 원이 들었고요. 일단 비행기는 왕복 이제 마일리지까지 써서 에어프레미아랑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편도씩 끊어서 36만 원에 제가 끊었고, 숙박은 호텔 비용 113만 원 정도가 들어서 총 149만 원이 들었고요. 일단 비행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에어프레미아 LCC를 타서 좀 저렴하게 끊었던 부분이 있어서 숙박비랑 경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그 피나클 호텔 거기서 숙박을 27일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묵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숙박법에 취급이 된다? 이런 영상이 있어서 일단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호텔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호텔을 선택을 했고요. 숙박이 제가 묵은 호텔이 1박 평균 모두 다 포함해서 41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1박 기준 평균. 조금 거리를 계산을 했었을 때 조금 이제 관광구역이나 좀 레스토랑 이런 데 좀 아까 있는 곳을 좀 선호를 했었어 그쪽 위치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,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본 바 사톤, 실롬 뭐 이런 구간들, 뭐 시암 이런 쪽이 아니라면은 사실 다른 외곽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보다 경비가 훨씬 더, 특히 이제 숙박 비용이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. 이제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를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에어비앤비 2달 전부터 서칭을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좀 나갔고, 콘도리움 같은 데도 1박에 거의 한 5만원짜리를 묵어야 조금 수영장이라든지 뭐 피트니스 이런 데가 있는 데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비용이 그래도 월세 100만 원은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서칭을 해본 결과였고, 생각보다 그 경비가 싸지가 않아서 오히려 호텔에 묵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 호텔로 잡은 거거든요.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싫어서 호텔을 좀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저는 한 달 살기 하면서 호텔 버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조금 클린한 데에서 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회는 없었는데, 이건 개개인만의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. 평균 100만원 정도 숙박비가 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싼 데도 있기는 하죠. 뭐 숙박이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도 훨씬 더 저렴한 데도 많고, 뭐 막당 1만원에서 2만원대가 있기는 하나, 저도 옛날부터 방콕 6번 가면서 정말 학생 때부터 갔었기 때문에 다양한 호텔이나 다양한 뭐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다 묵어본 결과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싼 데는 그만큼 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나이가 지금 33인데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비용이 좀 드는 호텔로 간 거기는 한데, 방콕 살면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콕은 뭐 베드버그나 이제 해충류들, 뭐 단수나 온수 문제,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린다고 하거든요, 숙소에서. 저는 다행히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었지만 물이 조금 더러웠다 정도 이슈는 좀 있었던 터였어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마가 이제 조금 방콕에서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. 자칫 잘못한 대마나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싼 데는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벌레는 무조건 걸렸던 것 같고, 막 도마뱀 요만한 거 있잖아요. 도마뱀 이런 것들 같이 사는 것도 예산일도 아니었고, 바퀴벌레 이런 것도 좀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던 터라,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콘도도 생각보다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숙박비는 기본 100은 좀 써야지 한국에서의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, 이거는 한번 발품과 그 서칭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전체적으로 방콕 숙소나 물가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한국 환율도 지금 12월 27일 기준으로 42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숙소가 웬만큼 이제 삼성급 호텔은 다 비슷비슷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본인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생활비, 현금하고 그리고 카드 사용한 비용들을 계산을 했는데 생활비가 총 372만 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식비가 그 중에서 31%, 약 110만 원 정도를 썼고 교통비를 11%, 쇼핑을 10%, 그리고 나머지 술이나 이제 마사지 이런 것들을 쓴 비용들이 25% 정도가 됐는데 현금은 약 5만 6천 바트 정도 썼고 우리나라 돈 한 220만 원 정도를 제가 현금을 썼고 카드는 나머지 비용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방콕이 조금 더 태국이 조금 더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한국 대비해서 같은 돈을 썼었을 때 조금 더 퀄리티나 뭐 질, 레스토랑 가는 것들이나 이런 질이 높을 수는 있는데 이제 태국 한 2016년에 처음 갔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8년 됐죠. 8년 전에는 태국 입고를 약간 저렴 이런 뭔가 수식어가 있었던 반면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조금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예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을 준비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현금이 아무래도 가져가시는 현금이 있으실 건데 그 현금이 부족할 경우 ATM에서 출금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트래블 월렛이나 이런 카드를 쓰실 텐데 ATM에서 그 ATM마다도 되게 전 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보통 220바트이 추가로 출금이 돼요.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,000원, 9,000원이 그냥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데 돈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. 저는 수수료만 한 10만원 냈던 것 같아요. 무슨 수수료로 10만원씩이나 내. 그렇기 때문에 현금 출금하실 때 늘 주의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트래블 월렛으로 제가 GLN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인식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꼭 주의하셔서 토스 현금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를 미리 구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가십시오. 바보같이 수수료를 많이 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현금을 그래도 한 200만 원을 출금을 하셔서 가는 게 수수료나 이런 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꿀팁 아닌 꿀팁을 안내를 해드립니다. 일단 방콕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식비일 텐데 일단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놓쳤던 게 전 식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좀 많이 시켜 먹고 아무래도 호텔이다 보니까 제가 아침 조식 말고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사 먹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식비가 엇비슷하게 나왔고 제가 그 그랩으로 시켰던 내역들을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00~300바트에서 먹었던 것도 분명 있지만 막 400에서 많게는 막 800바트 같이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. 사실 700바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은 28,000원 정도 되거든요. 많이 나가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레스토랑들이나 로컬 레스토랑 잘 찾아보면 100에서 200바트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. 발품을 팔면은. 그래서 식비를 줄이려면 그런 레스토랑을 뚫거나 아니면 주방이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레지던스를 숙박을 가서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는 방향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는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몸뚱아리가 몸이 예민한 편이라서 로컬 음식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먹거든요. 막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잘 먹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게 괜찮다면 식비 줄이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좀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교통비가 42만 원이 나왔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교통비, 택시비 포함해서 한 20~30만 원 정도면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제 불찰이었던 게 초반 2주 동안 BTS나 MRT를 안 타고 거의 뭐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나갔던
경우였거든요. 제 경험상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레빗카드 발급 받으시고 그리고 MRT랑 BTS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는 또 꼴에 비용 줄이겠다고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긴 했거든요. 그래도 먼 거리 가면 100바트는 기본적으로 들어요. 그러니까 4,000, 5,000원 든단 말이에요. 그거 좀 위험하기도 하고, 교통비도 아끼려면 아낄 수는 있었다. 하지만 아끼지 못했다. 그래서 조금 비용이 오버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즐길 거리 카테고리 이제 마사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넣긴, 액티비티나 이런 것 종류 좀 많이 넣긴 했는데 다른 건 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저렴하거든요. 근데 술 500cc가 150바트 정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호텔 바나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루프탑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막 1,000바트씩 나가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한 조금 저렴한 정도라 그게 생각보다 또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산 설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고려를 안 하고 비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 비용이 370만원 정도, 372만원이 들었고, 제가 예상했던 300만원보다 약 72만원이 더 초과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물론 중간에 이제 후아인 여행 가서 쓴 이제 호텔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모두 들어가긴 했으나, 그래도 식비나 교통비에서 좀 줄였더라면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250만원 맥스로 썼었을 그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경비는 보통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름 풍족하게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비를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환경과 쥐는 뭐 그냥 내가 조심하면 되거든요.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진심 어린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좀 스트레스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,